저녁 8시 고시원 옆 작은 독서실. 재수생 은지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은지야,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상한 건 그녀가 나는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다독이듯이요. 혹시 당신도 힘든 순간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말을 걸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말버릇 하나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셀프토크, 즉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에단 크로스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답을 찾아온 학자입니다. 그는 2014년 오즐렘 아이덕 교수와 함께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드 소셜 사이콜로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이라는 1인칭 대신 자기 이름이나 너는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을 때 불안과 부정적 감정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대중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며 극심한 긴장을 느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다독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발표 후에도 훨씬 빨리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뇌가 거리를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말할 때 우리 뇌는 마치 친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처럼 감정과 한 걸음 떨어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완전히 잠겨있던 뇌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얻는 것이죠. 마치 화가 난 순간 친구가 옆에서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봐라고 말해줄 때 마음이 한 김 식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뇌는 1인칭 나로 말할 때는 감정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이름이나 2인칭으로 말할 때는 한 발짝 물러난 관찰자로 전환됩니다. 크로스 교수는 이 원리를 두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아주 지혜로운 조언자가 살고 있는데 다만 그 조언자를 불러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짧은 순간이 감정에 잠식된 뇌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면 조금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왜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냈을까요?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이미 1930년대에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혼잣말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적 언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이가 블록을 쌓으며 이건 여기, 이제 저건 저기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스스로를 이끄는 내면의 조종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이 혼잣말을 점점 마음속으로 삼키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이유는 그것이 애초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던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혼잣말이 많거나 마음속으로 계속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그가 마음이 약하거나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문제는 혼잣말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혼잣말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혼잣말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만 이름이나 2인칭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혼잣말은 오히려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중얼거리는 모습이라도 그 안의 거리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되뇌던 밤들, 실수를 하고 나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라고 자책하던 순간들이 사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뇌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방식이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내가 유난히 예민하거나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버릇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스 교수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1인칭 자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같은 걱정을 곱씹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름이나 2인칭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 사람들은
같은 고민이라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버릇 하나가 같은 고민을 오래 붙들고 있을지 금방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작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말을 걸 때 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이나 너는으로 시작해보세요. 특히 하루 중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단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하루 5분,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를 골라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기 이름을 넣어 되짚어보세요. 셋째, 자책하는 혼잣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 문장을 3인칭으로 바꿔 다시 말해보는 연습을 하루 3번만 시도해보세요. 작은 반복이지만 이 3가지만으로도 뇌가 감정과 거리를 두는 방식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다시 그 독서실 복도로 돌아가 볼게요. 은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장면은 사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찾아낸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되고 다정한 본능이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될 테니까요.